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 킴입니다. 예, 이제 헬렌본드의 지저스 챕터 5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끝내면 이제 1부가 끝이 납니다. 한 5분의 3.2 정도 끝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두세 단락 정도 보는데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자, 빅팀이죠. 희생자죠, 희생자. 뭐의 희생자예요? 십자가 처형의 희생자는 were not usually granted. granted 하게 되면은 수여하다, 주다죠. 근데 지금 이 비동사와 함께 쓰였으니까 BPP 수동태죠. 그러니까 수여받지 못한 거예요. 그죠? 보통 수여받지 못한 거예요. 뭐를 수여받지 못했습니까? 어떤 종류의 매장을, 그죠? 어떤 종류의 매장이라도 수여받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장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십자가 처형의 희생자들은. 그리고 콥스 하게 되면 시체죠. 시체가 would simply rot. rot은 뭐예요? 이게 썩다죠. 그냥 썩었어요. 시체가.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썩어서. carry on이 된 거죠. carry on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썩어가는 고기를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 당한 사람들의 그 시체는 그냥 썩어서 결국에는 썩어가는 고기가 됐는데 누구를 위한 고기예요? 새들과 개들을 위한 고기가 됐다는 거죠. 너무나도 안타깝네요. 자, 그리고 투부정사 주어죠. 투부정사가 주어로 왔는데 투부정사의 부정을 할 때는 이렇게 앞에다가 not을 쓰죠. 자, 매장되지 못한 것, 이게 주어요. 매장되지 못한 것은 was considered예요. 간주되어졌죠. 뭘로 간주되었습니까? deeply shameful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매우 수치스러운 것으로. 어디에서? 고대사회에서. 고대사회에서는 매장당하지 못한 것은 상당히 수치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이제 간주가 되었다는 거죠. 즉 그것은 뭐냐? 이제 동격이죠. 요 앞 내용 전체를 받는 겁니다. 고대사회에서 십자가 처형으로 인해서 매장되지 못한 사람들이 아주 매우 수치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그 전체 사실, 그죠? 요 전체 사실이 뭐다? 완전한 annihilation. 이건 뭐예요? annihilation은 진짜 다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전멸시키는 거죠. 그리고 전소하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뭐를? 한 개인의 전체 정체성을. 그러니까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그죠? 네, 그 정체성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자, 복음서들은요, S부터 쓰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되는 거죠. 복음서들은 물론 insist that이죠. 데디아라고 주장하는 거죠. 즉 예수께서 묻히셨다고 주장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뭘 주장합니까? 이게 첫 번째 대시고 요게 두 번째 대시죠. 여기 1번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이게 2번입니다. 또 뭘 주장합니까? 유대교 그 귀족들이죠. 유대교 귀족이네요. A니까, 그죠? 근데 어떤 귀족입니까? By the name of Joseph of 아리마대.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의 이름을 가진 그 정도로 의역하면 되겠네요. 이름에 의한? 네, 이름의 한 유대교 귀족이 intervene, 개입한 거죠. intervene은요, 이게 아주 그 개선과 발전을 위해 개입하다입니다. intervene가 우리가 뉘앙스를 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이 interrupt 아시죠? interrupt 같은 경우는 이거는 껴들어서 방해하는 거예요. rupt가 깨다의 어근이거든요. 그거랑은 좀 반대적인 의미로 좀 좋은 의미예요. 개입을 했습니다. on one's behalf 하게 되면은 뭐뭐 때문에도 있지만 뭐뭇을 위하여도 있죠. 바로 그분을 위하여. his behalf니까 바로 예수를 위해서 껴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에게 뭘 줬습니까? 아주 정중한 또는 뭐 품위 있는, 그죠? 아주 뭐 예의 바른 이런 뜻이죠. 예의 바른 하고서 컴마 사입돼 있어. 예의 바른 매장을 주었죠. 그러니까 원래대로였다면은 예수님의 시체는 그냥 썩어서 이 새들과 개들의 캐리온이 이제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껴들어서 정중한 매장을 해주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컴마 사이에 이렇게 if가 삽입이 돼 있죠. 여러분, 이 if가 삽입이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나오고, 그죠? 여기다가 좀 적을까요? 예, 요걸로 좀 지우고, 이렇게 안 지워지네. 예, 요걸로 좀 세게 지우고, 예. 자, 설명을 해드리면, 자, 접속사가 나오고요. 근데 이 접속사는 주로 이제 부사절을 이끄는 거죠.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when, 뭐 if 다 있습니다. 뭐 양보, 시간,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접속사가 나오고 뒤에 여기에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고, 그리고 이 비동사에 뭐가 나오겠어요? 보어가 나오겠죠. 보어는 뭐 명사, 형용사, 분사 다 되잖아요. 그죠? 요렇게 쓰였을 때 얘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얘가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접속사와 이렇게 비동사 뒤에 있던 보어만 남겨놓는 형태예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에도 지금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겠죠. 그러면은 이 주어와 비동사는 뭐였을까요? 여기다가 이 허리드의 원래 주어가 뭐였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그걸 이제 의미상의 주어 찾기라 그러거든요. 뭐가 재촉되어졌을까요? 자, 1번 요셉일까? 요셉이 재촉되었나요? 요셉이 도대체 뭐에 의해서 재촉이 돼요?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죠. 또는 예수님이 그러면은 재촉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 didn't interment가 붙어서 쓰여야 되는데, 이 저자인 헬렌 본드가 이 didn't와 interment 사이를 자르고 그 사이에다가 요거를 삽입한 이유가 있어요. 즉, 이 hurried라는 거를 어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매장, 예수님을 묻는 매장이랑 연관시켜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친절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요 삽입, 여기에 삽입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if 하면은 여러분들은 무조건 뭐만 알아? if 하면은 만약만 안단 말이야. 만약, 즉 조건만 알아요. 조건의 접속사로. 근데 이 if가요, even이라는 단어를 앞에 쓰지 않아도 그냥 if 자체만으로 얘가 양보의 접속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즉 양보는 뭐예요? 비록 뭐뭐이지만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양보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if가 이렇게 생략된 형태로 쓰일 때는 양보절로 쓰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정중한 매장을 하기는 했는데, 근데 그것이 좀 재촉되어지기는 했지만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재촉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매장하는 그 일 자체가 재촉되어진 거죠. 왜 재촉되어졌을까요? 왜 아리마대 요셉이 그것을, 그 매장 업무를 막 이렇게 재촉했어요? 왜 그러냐면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돼요? 캐리온이 돼버리잖아요. 새와 개들의 캐리온, 그러한 썩게 되고 아주 불명예스러운 수치를 당할까봐 그 아리마대 요셉이 개입을 해서 좀 재촉되어지기는 했지만 정중한 매장을 예수님께 해드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우시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시지 주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if는 양보의 if고 여기 사이에 it is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it은 아마 이 매장 일, 그죠? 매장 일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만히 냅두면 예수님은 동물들에 썩어서 먹이가 될 테니까, 그래서 그 일을 빨리 재촉이 되어진 거죠. 그죠? 이 매장 업무가 재촉이 되어진 겁니다. 번역본에 보면은 이거를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서둘렀다고 그렇게 의역을 했어요. 그 번역도 괜찮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냐? 그죠? 그러니까 there is, 자, archaeological evidence예요.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대요. 그 증거는 뭡니까? 동격에 되시죠? 자, 적어도 한 명의 십자가에 못 박힌 남자가 was released, 이게 해방되어졌다는 얘기죠. 누구에게? 그의 패밀리에게 보내졌대요. 뭐를 위해서? 매장을 위해서. 그쵸? 그래서 the remain은 뭐예요? 유적이죠, 유적. 그리고 유해라고 볼 수도 있고, 20살짜리 예호하난이라는 이름을 지닌 이 20살짜리 한 남자에 대한 유해, 유적이 발견되어졌죠. 그죠? 언제? 1968년에
자, 그 다음에 with 목적어 목적보호죠. 목적어와 목적보호 한 채로죠. 철못이 여전히 through the ankle bone이니까 발목뼈죠. 철못이 여전히 발목뼈를 through 관통한 채로 1968년에 요 이름을 가진 그 20살짜리 남자의 유적이 이렇게 발견되어진 거죠. 자, 그리고 아마도 그들인데 어떤 그들입니까? 바로 그 남자죠. 바로 여호야난 요 사람을 매장했던 자들은 were able to remove it. 그것을 제거할 수 없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이제 철못이죠. 이걸 제거할 수 없었어요. 모한 후에 그들이 lift him, 그를 들어서 down, 아래로 두는 거예요. lift down 하면 들어서 아래로 내리다예요. 어디로부터? 십자가로부터. 자, 그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이게 좀 길어갖고 제가 두 개로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it is easy to imagine. 자, 상상하는 것이 쉽다. 이거 가주어죠? 예, 이게 진주어고. 뭘 상상하는 게 쉬워요? 소셜 컨텍스트예요. 사회적 맥락입니다. 어떤 맥락? 바로 그 맥락 안에서, 그죠? 그 맥락 안에서 로마의 그 프리펙트 하게 되면은 뭐 장관, 행정관, 뭐 총독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 행정관이 might have allowed, 허락했었을 거다는 거죠. 그죠? 뭐를 허락해요? allow 목적어 투부정사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죠. 시체인데 바로 상대적으로 해가 없는 설교자가 to be buried, 바로 매장되어질 것을 허락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뭐보다는 rather than hang, 이거는 걸려 있는 거죠. to be hang이에요. 바로 수치 속에서. 언제? throughout은 내내죠. 내내. 바로 6월절 그 축제가 한 7일인가 14일인가 이렇게 하죠. 그 기간 내내 수치 속에서 매달려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매장되어지게 허락했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좀 덜 해로운 그런 설교자의 경우에 그걸 이제 로마의 프리펙트가 그렇게 허락했을 수도 있는 그러한 사회적 맥락을 상상하기 쉽다는 얘기죠. 그러나 만약에 예수께서 묻히셨다면 그것은 뭐 할 가능성이 커요? 아주 그 수치스러운 매장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 파워풀한 얘기는 이게 극빈자를 얘기합니다. 극빈자의 무덤에서 아주 좀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그런 매장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보다는 아주 존경받을 만한 또는 괜찮은 무덤보다는, 그죠? 근데 그 괜찮은 무덤은 어떤 거예요? 바로 이 복음서 저자들이 생각했던 거죠. 그죠? 이게 지금 이 톰을 꾸며주죠. 자, 그리고 뭐보다는 오히려 비밀 친구보다는 오히려 요셉인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뭐 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more likely니까 카운슬러죠. 카운슬러. 이게 뭐예요? 여기서 의원이죠. 의원. 공회 의원이었잖아요. 의원일 가능성이 큰데 어떤 의원입니까? 바로 부가 받은 거죠.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걸 얘기한 겁니다. 찰즈드 오브예요. 여기 찰즈 오브. 그래서 불편한 일이죠. 뭐에 불편한 일이에요? 감독하는 거. 오버시, 감독하는 거. 뭐를요? 처리를. 뭐에 대한 처리? 시체의 처리죠. 근데 누구의 시체예요? 바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deemed to be criminals. 범죄자로 여겨지는 자들이죠. 누구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즉 국가에 의해서 범죄자로 여겨지는 자들의 시체를 처리하는 것을 감독하는 불편한 일을 맡은, 그죠? 불편한 일이 부여된 그러한 의원일 가능성이 크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 단락 이제 살펴볼게요. 그 다음 단락 보고 이제 마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끝났다입니다. 주어는 뭐예요? 이거죠? 이게 동사고, 얘가 이게 동사고 얘는 뭐예요? 그냥 부사어죠, 부사어. 그렇게 끝났답니다. 강조하려고 이거 앞으로 뺀 거예요. 그리고 도치가 나온 겁니다. 자, 그렇게 끝났습니다. 누가? 뭐가? 바로 나사렛 예수의 생애가. 그리고 it would be long. 잘못될 거예요. 가짜 주어죠? 뭐가요? 진주어는 to see죠. 바로 예수를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일 거다.
모처럼 like all of his earliest followers. 그의 가장 초기의 추종자들 모두와 마찬가지로. 자, 그는 살았고 죽었죠. 뭐로서? as a Jew. 유대인으로서 살다가 유대인으로서 죽은 겁니다. 놀은 뭐뭐 아니다죠. 뒤에 도치가 일어나고 또 뭐도 아니에요. 자, it at all likely. 그러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데디아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지. 바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뭐로 봤다? A as B죠. 자기 자신을 새로운 종교를 수립하는 자로 봤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고. 그죠? 그는 그냥 갈망한 거예요. 롱포. 갱신이죠. 이스라엘의 갱신 또는 회복. 그리고 수립인데 뭐의 수립? 하나님 통치의 수립. 이것을 갈망했을 뿐입니다. Not a new faith예요. 새로운 신앙이 아닙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예수께서는요. 잊혀졌을 거예요. 자, little more than 하게 되면은 얘는 뜻이 뭐냐면 뭐뭇에 지나지 않는이에요. 뭐뭇에 지나지 않는. 자, 예수께서는 잊혀졌을 것이고, 즉 뭐에 지나지 않았을 거다? 하나의 언급 정도에 지나지 않았을 거야. 어디에서의 언급입니까? 페이지들이죠. 어디의 페이지? 현대 Chronicles. 바로 이제 이게 연대기 작가들이죠. 현대 연대기 작가들, 즉 역사책의 한 페이지 정도에서 언급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는 보통으로 치면 그냥 잊혀지고. 그러나 something totally unexpected. 완전히 아주 뜻밖의 예기치 못한, 그죠? 그러한 어떤 일이 took place, 발생한 거죠. 자, within days of his execution. 그의 처형에 몇 날이 못 돼서, 몇 날 안에 예수의 추종자들, 제자들은 were gripped by는요, 뭐뭇에 사로잡히다는 뜻이에요. 사로잡혀서 뭐를요? 아주 깊은 감각. 그죠? 그 깊은 감각이 뭐예요? 동격에 되시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exalted는 들림 받은 거죠? 어디로? to the right hand of God. 하나님의 우편이죠. 하나님 오른손으로 들림 받았다. 라는 어떤 이 profound sense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형당하고 며칠 안 돼서. 자, 이러한 주장과 더불어서 초점인데 뭐의 초점? 그 운동, 예수 운동이죠. 예수 운동의 초점이 더 이상 solely on his teaching, 바로 그의 가르침, 예수의 가르침에만 머물지 않았고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on his identity예요. 그의 정체성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어떤 정체성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영광 가운데로 들림받은 자로서의 그의 정체성에 초점이 맞추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그리고 점진적으로 예수께서는요, 묘사되어졌죠. 자, 에버는 비교급 강조할 때 쓰는 겁니다. 이분이랑 같은 거예요. 더욱더 고양된 표현으로 묘사되어졌어요. 그죠? 자, as는 뭐뭐 함에 따라 뭐뭐 할 때 뭐 다 되겠죠. 바로 그 운동이, 근데 그 운동 어떤 운동이에요? 그의 이름으로 모였던 그 운동이, 동사가 이거죠? 성장한 거죠. from, 뭐로부터? 작은 그룹. 어디에서의 작은 그룹이에요? backwater. 이거는 후미진이라는 뜻이에요. 후미진 어떤 지역에서 작은 그룹으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자라갖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become the world's largest religion이에요. 세계의 가장 큰 종교가 된 거죠. 이제 파트 2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거는 예수의 아주 어마어마한 레가시, 아주 유산입니다. 그리고 뭐와 함께 시작을 할 거예요? 사건인데 어떤 사건?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스파크, 이 스파크가 불붙이다죠. 그래서 촉발시켰던, 유발시켰던 사건과 함께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신앙인데 어떤 신앙? 동격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예. 여러분 이 챕터 5까지 고생하셨고요. 챕터 5까지가 이 헬렌 본드 책의 제1부입니다. 그래서
챕터 6부터는 제 2부거든요. 근데 챕터 6가 조금 길고 아마 챕터 5보다는 짧을 텐데 챕터 6가 조금 길고 그 다음 챕터 7 그리고 챕터 8이 짧아요. 챕터 8은 진짜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에 좀 하는 일이 있어서 이 일부까지 이 헬렌 본드 책을 하고요. 조금 제가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헬렌 본드 책의 챕터 2를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이따가 봐요. 헬렌 본드는. 감사합니다.